네, 이제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최근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의 원인이 한 입주민의 폭력과 갑질인 것으로 밝혀져서 많은 분들이 참 뉴스 보면서 화가 많이 나셨을 것 같은데, 이 관련 소식을 전혜원 기자가 취재를 했습니다. 일단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 경비원 최희석 씨가 이제 5월 12일에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네. 네, 나중에 여러 가지 작성된 사건 일지라든가 뭐 음성 유서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제 지난 4월 21일 이후 한 입주민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네. 당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물론 네네. 이분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는 한데요. 아, 네. 예, 어쨌든 구속영장도 청구가 되었고요. 네네. 예, 그래서 이 최희석 경비원님은 원래 충남 당진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오래전에 서울에 와서 건설 일용직으로 철근 일을 한 수십 년 하셨대요. 근데 이제 네. 나이를 드시니까 좀 계속 일을 하시기가 좀 힘들어서 그렇죠. 한 네. 3년 전쯤에 서울 강남구 아파트에서 경비 일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강북구에 사시다 보니까 2018년 8월부터 집과 가까운 이 강북구 아파트에 1년 네.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제가 그분의 친형분도 만나 뵀었는데, 예. 사실 그런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셨을 때 그렇게 뭐 좋은 대우를 막 엄청난 네. 대우를 받기는 좀 힘들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게 경비 일을 하시면서 워낙 이제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성실히 열심히 하셨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칭찬을 하고 인정을 해주고 이러니까 굉장히 웃으면서 출퇴근을 하셨다. 정말 지금까지 직장 생활 하면서 이런 데를 못 봤다. 이런 식으로 네.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2019년 8월에 근로계약이 1년 연장이 되기도 했어요. 네, 1년 단위로 계약을 네. 하셨고 연장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 내용을 보니까 입주민이 경비 노동자에게 시비를 걸게 된 것이 주차 문제에서 시작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1990년에 준공이 된 오래된 아파트고요. 예. 2개 동이고 한 300세대가 안 되는 굉장히 작은 아파트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 지하 주차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난이 좀 있겠네요. 네. 그리고 굉장히 주차장이 작다 보니까 이제 네. 2중, 3중으로 주차된 차량이 있었을 때 그거를 경비원이 여러 가지 민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소통을 시키는 게 업무 중에 하나였는데요. 지난 4월 21일 사건의 발단이 된 그날 오전 한 11시 13분경 이제 최희석 경비원님이 이제 2중, 3중으로 주차된 그 차를 밀다가 이 차 주인이 네. 이제 그걸 본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분이 이제 그 문제 주인이신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그분은 뭐 이렇게 약간 폭행이 아니었던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일지랑 제가 유족 증언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제 밀지 말라고 내가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왜 미느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 통상적인 업무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분이 삿대질을 하면서 주먹으로 이제 그분의 세상에. 얼굴을 치면서 네. 했다는 말이 이제 야 이 자식아 경비 주제에 너 우리가 돈 주는 걸로 먹고 살면서 왜 하지 말라는 짓을 하냐 네네.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거기서 그치지 않고 관리사무소 있잖아요 아파트에 거기로 끌고 가서 네. 이제 이 사람 사표 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두라고 네. 그 요구를 하면서 그래서 끌고 가는 과정에서 막 경비복의 겨드랑이 부분이 찢어질 정도로 굉장히 엄청 강압적으로 정말 네, 끌고 가군요. 요구를 했었고 이제 관리사무소장은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네. 이제 그 이후로 이게 격일제로 하시잖아요 경비원분들은. 그래서 이분이 홀수 날마다 24시간 근무를 하셨는데 그 홀수 날마다 이제 이분이 계속 와서 그만두라는 식으로 폭언을 하고 폭행도 갑질이 끝이네요.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정말 얼마나 참담하셨을지 참 안타까운데 이 전혜원 기자의 기사에 보면 같이 사진이 나와 있어요. 신선영 기자 찍은 사진인데 보시면 참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저는 사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참 공간이 공간의 제 역할에 따라서 분리가 되어 있다는 게 사람의 존엄성하고 굉장히 좀 엮여 있구나 인식하지 못했는데 이 사진 보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 바로 위에
식기나 전자레인지가 있는 이게 좀 약간 기이한 상황인데 정말 이게 그분들 거기에서 근무하실 때 얼마나 그분들의 존엄성이 참 상처를 많이 입었을까 이런 생각 들었는데 경비원분들 노동 조건은 어떤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휴게 공간이 이번에 네. 굉장히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게 네네네. 오래된 아파트들은 그 공동 휴게실이 없는 이상은 다 이런 식으로 초조에 딸린 화장실에 네. 이런 식기나 전자레인지 그리고 이제 거기서 탈의도 하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거기가 일종의 주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좁은 데서 모든 네. 게 다 이루어지는 부엌이기도 거잖아요. 하고 이제 네. 탈의실이기도 하고 한 건데 이제 좀 이렇게 주민들이 보는 데서 밥 먹기 싫으신 분들은 거기서 네네네. 식사를 하시기도 한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예. 돼 있고 이 아파트도 특히 굉장히 열악한 그런 그런 휴게 편에 속하는 공간이 곳이었군요.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은 지금 고용 형태가 한 총 4가지 정도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크게 자치관리가 있고 위탁관리가 있는데요. 네. 자치관리도 이제 입주자 대표 회의가 직접 고용하는 경우, 이제 최희성님 경비원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였고요. 예.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용역을 주는 경우 이렇게 아. 이 2가지가 이제 네네네. 자치관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가지는 위탁관리인데요. 네. 입주자 대표 회의가 위탁관리 회사에 맡기고, 그러니까 맡겨서 그 회사가 경비원을 고용하는 방식이 있고, 네네. 그 회사가 또 용역을 주는, 그러니까 이중의 용역을 예. 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4가지인데 거의 70% 넘게 위탁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근로계약 기간도 네. 이제 1년이 제일 많아요. 63.7%. 네. 근데 이제 3개월도 21.7% 굉장히 3개월은 예, 뭔가요? 많이 네. 있습니다. 이게 네. 여러 가지 퇴직금이 이게 1년 연속으로 하면은 발생하기 때문에 네네네. 아무튼 점점 짧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네. 6개월이 8.7% 정도 되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이 최희석 경비원을 도와준 분들이 있었어요. 입주민들 중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다른 사건하고 좀 많이 다른 네, 그런 것 같아요. 점인데요. 네네. 네. 이게, 그러니까 이분이 홀수날마다 그런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잖아요. 4월 27일에는 막 맞아서 코뼈가 부러지기도 했는데, 예. 근데 이제 5월 3일에 또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이 와서, 네. 왜 또 안 그만두고 있냐 하면서 또 코를 이제 때리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부러져 있는 코를 또 때린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 최희성 님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그 경비초소에서 나오면서, 네. 저 사람 때려요 이런 식으로 소리를 지르니까 집에 있던 어떤 다른 입주민이 그걸 듣고 나온 거군요.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서 보니까 그 가해자라는 그 입주민이 나 누구 매니저인데 경비한테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보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시냐 이러니까는 그 그 원님이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나 이렇게 맞았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이 입주민이 보고 상황이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게 맞는 것 같다 하니까 이제 그 가해자랑 이제 싸우는 네네네. 식의 설전을 벌이고 또 사람들이 이거 뭐야 이러면서 창문으로 다 본 거예요. 그날 일요일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네네. 네,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그때 한번 경찰이 와서 이렇게 떼어놨는데 네네. 그 이후로는 이제 아까 그 입주민과 또 다른 입주민들이 이 경비 아저씨를 챙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옆에서 지켜주고 또 관리소장을 면담하기도 하고 이 문제로 네네네.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그리고 그러니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이분이 유서도 굉장히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는 조금 네, 이렇게 봤어요. 맞춤법도 이렇게 잘 이렇게 안 맞는 그런 네네. 굉장히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문제 제기를 하려면 그런 기록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주민이 보고서 너무 답답하고 좀 도와드리고 싶어서 노트북을 가져와서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기자가 하듯이 예. 다시 물어서 아우.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오. 사건 일지를 만든 거예요. 그게 네네. 이제 이런 굉장히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그런 일들을 네. 주민이 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이분이 한 번 자살 시도를 했었는데 그 경비원님이 그때도 이제 이 입주민한테 전화를 걸어서 네네. 알리고 그래서 이 주민이 또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주민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해서 우리가 이분을 돕자 경찰 나중에 고소를 하시는 네네. 부분도 도와드리자 그리고 이제 이분 뭐 고용 안정도 8월에 계약이 만료가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잘 하시도록 하자 산재 처리도 하자 뭐 이런 식의 논의들을 입주민들이 하는 좀 그런 이례적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분이 사망을 하셔서 예. 좀 안타까운 결과가 되었지만, 예, 어쨌든 그 과정에서 좀 주민들의 참여가 있었다. 네,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네. 나서셨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네. 죽음을 막지는 못했어요. 그 주민분들도 너무 충격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법적으로 이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뭐 또 움직임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그리고 그게 지금 고민인데요. 이제 네. 최희석 경비원님의 형님도 이제 네. 다시는 정말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사람한테 이런 일이 없도록 이제 최희석법이라는 그런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상징적인 거라도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네. 지금 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네. 그 조항을 이제 아파트에도 적용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아니면 아예 지금 주차 관리 때문에 시비가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아예 경비원한테는 경비 업무만 시키는 걸로, 지금도 법에 그렇게 돼 있지만 좀 더 그거를 그런데 사실 지켜지고 있진 않죠. 그래서 단속을 지금 한 해 만에 하고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하자 뭐 여러 가지 그런 논의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또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또 경비원들의 고용 불안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아직은 우리 사회가 이 부분은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 분명한 거는 이게 한 번 있었던 일 아니다. 맞아요. 2014년에도 서울 압구정동의 신현대 아파트 경비원분이 네. 이제 한 입주민이 이제 청소를 똑바로 하라 이런 식으로, 그 전에도 항상 좀 그런 폭언같이 했던 분인데 또 그러니까 이제 분신을 해서 아이고, 네. 숨지신 사건이 있었고, 그게 산재로 또 인정이 됐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2010년에도 경남 창원에서 이제 애들이 놀이터에서 너무 시끄럽게 한다면서 막 폭언과 폭행을 해가지고 주민이, 경비원이 또 투신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걸로 앞으로 바꾸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좀 더 논의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임계장 이야기라고, 네, 맞아요. 임시계약직 기사도 노인장, 썼어요, 전에 기자. 네네. 네. 그래서 경비원으로 이제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조정진 님은 이제 너무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네, 최희성 진짜 엉엉 사례를 울었다고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주민들의 역할을 좀 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를 하면 어떻겠느냐. 어쨌든 이런 사건 벌어지면 주민들도 굉장히 피해자가 되고 아이들도 상처를 받고 이러니까. 그렇죠. 근데 항상 그 갑질을 일으킬 만한 사람들은 정해져 있다는 그래요, 거예요. 네. 다 안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평소에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좀 명문화를 하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주 저희 방송에서는 참 무거운 두 개의 사건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나눔의 집도 그렇고, 또 우리 경비원분들의 근무 환경도 그렇고, 앞으로 이와 관련된 일들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에서 관심을 좀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